돌아가면서 지난 건강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유 대표님. 저는 뭐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은 별로 없고, 예, 그 대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 한번 이건 이야기 드렸는데, 예,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 때까지 눈이 폰 보기에 좀 불편할 정도 수준, 예, 그 정도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한 9시, 10시 돼야, 예, 눈이요. 시력. 예. 예. 근데 이제 한 9시, 10시 돼야 이제 폰 이렇게 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면 또 저기 한데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안과 가서 상담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아침에는 건 폰이 잘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폰 글자가? 네. 네, 초점이 안 맞으실 거라고. 예, 예. 좀 그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아침마다 운동을 해보니까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 왼쪽이 이 뭉치거나 결리거나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제가 오른쪽 왼쪽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 몸 안 좋은 게 대부분 다 몸 오른쪽이에요. 예. 지금 시력도 눈이 떨어지고, 예. 오른쪽 눈이, 예. 무릎 아팠던 때도 오른쪽이었고, 그리고 종양도 오른쪽이었고, 폐결핵도 오른쪽이었고, 예. 뭐, 따로 저기 할 거 없이 거의 죄다 오른쪽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태어날 때 처음에, 분화할 때부터 이 양쪽이 좀 달랐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 정도, 예, 민감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는 거 약 시작했거든요. 그 항응고제. 예, 항응고제 그거 먹기 시작해가지고, 예, 리록스반 20mg짜리. 예, 그래서 그게 10mg까지는 그냥 먹어도 그 식사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데 15, 20짜리 뭐 이렇게 되나? 아니면 10, 20이 그렇고 5가 괜찮다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제가 먹는 거는 꼭 식후 30분. 그래서 아침에 뭐라도 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30분 시간 봤다가 먹고, 예, 그렇게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5일째 먹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과 꼭 가셔야 되겠어요. 안과는. 네. 예. 네, 가셔야 되겠어요. 네. 강형미 선생님, 어떻게 한 주도 건강하셨나요? 많이 건강해져가지고요. 요즘 가장 달라진 거는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녹즙 알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좀 체력도 딸리고 에너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좀 일찍 자요. 그래서 일찍 자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눈 감고 좀 쉬는 낮잠, 그것을 좀 잠은 안 오지만 약간 멍 때리는 시간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체중 증가가 좀 있었는데 그 수영을 다시 시작하면서 옛날에 같은 반이었던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수영을 쉬고 나서 살이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수영을 쉬니까 체중이 증가했다고. 쉬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다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5시 반쯤에 수영을 하러 가는데 그때 되면 몸 되게 좀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월로 미리 선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 생각이 나서 그래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예전처럼 이렇게 무리는 안 하고 지금은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니까 저녁에는 이제 꿀잠 자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하게 생활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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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장님? 네. 예, 저는 이번 문제인가?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길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저 녹내장 정기 검사. 그래서 그 녹내장 정기 검사 가서 뭘 하냐면은 우선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 시력 검사를 해요. 근데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5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5월 1일부터 각종 기관이 하여튼 전에는 전산으로 나온 등록증만 내면은 그냥 기다리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걸 냈는데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아마 그게 다 또 이 의무화가 된 것 같아요. 신분증 확인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걸 또 바뀐 거를 지난 5월부터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야 검사를 해요. 시야 검사를. 시력 검사. 근데 우측눈은 이렇게 가리보는 우측눈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시력 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0.0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눈은 한 1.0 나오더라고요, 또. 원래 한 0.9, 0.8 이렇게 나왔는데,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인데, 또 1.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시력 좋아지는 거를, 이게 동영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마사지를 해요. 유 대표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배트맨 하면은 이러나? 배트맨 할 때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지 있잖아요, 엄지. 엄지를 가지고 여기는 이걸 감싸요. 여기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지를 눈 밑에 거기다 꽉 누르면 이게 힘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밑에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하십니다. 눈 밑에 근육을 이렇게 당기듯이. 그리고 힘을 주면서 하면은 여기 눈 근처에 뼈에 자극이 가가지고 이 시신경 이런 것 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시근육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거를 힘 있게 눌러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한 10여 차례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하고 근데 위는 눈썹 있는 부위 있잖아요. 눈썹 있는 부위를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로 해야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지로 이렇게 하고 꽉 눌러요. 눌러서 쭉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면은 눈 근육 뼈라 그러나요? 안구 뼈.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눌러주면은 이걸 제가 텔레비인가 어디서 이제 눈이 시력이 좋아지는 사람의 눈 마사지법을 이게 보고서 가끔 앉아가지고 눈이 피곤할 때는 이걸 마사지를 자주 해줘요. 네. 그래서 요번에 시력이 또 1.0 나왔더라고요. 대부분 0.9 나오는데 그리고 손끝으로 여기를 이렇게 쳐준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톡톡 쳐주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밑에 하고 위를 갖다가 한 10여 차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눌러주면서 그게 엄지손가락 힘을 주면서 이제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뼈에 상당히 강도가 가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요. 눈이 시원하고, 저는 화장실에 앉잖아요. 화장실에 앉으면은 배변 활동이 아주 효과가 있어요. 네. 배변 활동에 또 이게 바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압 검사를 간이로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야 검사라는 걸 해요. 시야 검사는 왼쪽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를 반짝반짝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신경이 몇 프로가 남아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의사들이 이 사람이 녹내장 수술한 이후에 시신경이 지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70%는 죽었고 30%만 살아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시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 가니까 시신경 검사를 또 해요. 시신경은 뭐냐면은 이 안구를 이렇게 그 렌즈 같은 데다가 이렇게 광각 렌즈 같은 데 넣으면은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요.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한 오른쪽 10번, 왼쪽 10번을 이제 카메라, 이런 뭐 특수 카메라를 놓고 그걸 찍는 거예요, 안구를. 그럼 그게 이제 시신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포가 돼 있고, 변화가 없다든지 더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걸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공철이라 그래가지고, 안구를 확대를 시켜줘요. 이렇게 이제 볼라 그러면은 의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진찰할 때 현미경으로 이제 이 동공을 보거든요. 눈동자를 보는데, 그걸 이제 확장을 시켜줘야지 이제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동공 처리를 해준다 그랬고, 양컵을 한 3번 정도 전만을 하면서 그 동공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안압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전에 한 7단계, 8단계의 어떤 그 사전 검사, 기계적인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검사, 뭐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의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찍은 사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가니까 크게 변화는 없다. 안약 좀 넣는 거를 계속 넣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봅시다 이러거든요. 녹내장은 저는 이제 3개월마다 지금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망막박리는 최근에는 이제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가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가요. 망막박리 쪽은.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과 가는 게 완전히 뭐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가는 것은 좋아지려고 가는 건 아니고, 나빠진 눈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 다행인 것은 저도 이제 우측 눈이 그렇거든요. 우측 눈이 그래서 좌측 눈도 이렇게 또 이쪽 눈이 안 좋으니까 이쪽 눈도 나빠지는 확률이 많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의사들도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하여튼 3개월 후에 봅시다 해가지고 안과에 가서 진찰하는 거는 뭐 한 2분 정도, 2분 정도고요. 그거 이제 뭐 안약 넣고 기다리고 검사하고 이러는 게, 그게 이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사람이 많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오후에 가니까 사람이 없이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비용은 이게 거의 한 10만 원 돈 나와요. 근데 이제 상해보험을 들어놔서 거의 100% 다 그 상해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도 실제로는 뭐 가서 약을 갖다 이제 안약만 처방을 받는데 3개월치, 6개월치 짓다 보면은 그게 뭐 한 10만 원 돈 나와요. 근데 약도 그 처방 봉지라든지 영수증이 있으면은 그것도 상해보험으로 이게 신청을 하면 100% 다 환급이 되더라고요. 실비보험이죠, 실비보험. 실손. 네. 저는 그거 보험 관계는 잘 모르는데, 집사람이 그 실손보험을 제 앞으로 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손보험은 참 노후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요. 네. 네. 아무튼 뭐 눈을 계속 관리하시면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옛날에 못 볼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이제 나쁜 건 잘 안 보려고.
네. 박은서 선생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제 12일째 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까지 가서 약 3일분만, 아직도 장기침하고 가래가 있어서 약 3일분만 받아왔고요. 12일 동안 4kg가 빠진 거예요, 살이. 어머, 부러워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약에 취하기도 하고 중간에 능겔도 한번 맞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예 강의를 8일 동안 못 나간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약에 취해서 자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4kg가 빠진 거예요. 4kg도 넘어요. 많이 빠졌네. 진짜 그냥 편한 상태로 보니까 5kg가 다 빠진 거예요. 10일도.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은 하얀 거예요. 윤기가 도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얼굴이 하얀 거예요. 핏기가 없다는 느낌? 그리고 해서 몸을 쟀더니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안 해요. 뭐 기운도 없겠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서 안 했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종아리 효과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앉아서 그냥 발목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종아리를 이렇게 다리를 들면 그게 이제 허벅지 근력 운동도 좀 연관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서 그런지 부종이, 그 전에는 좀 앉아있고 그러면 부종이 생겼거든요. 근데 부종 자체가 없는 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제 앉아있고 뭐 눕고 뭐 이런 시간도 있었겠지만 부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살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좋은 점은 이제 몸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신욕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운 없으니까 반신욕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분 앉아있다 그러면 15분 되면 벌써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15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 쓰러지면 안 된다 싶으니까 오래 못하고 나오는데, 그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못 먹고 기운 없고 이러다 보니까 4kg에서 5kg가 빠져 2주 동안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종아리 운동. 근데 그게 효과가 은근히 좋은가 봐요. 부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약 3일분 처방받고,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제 잠시 나갔다 왔는데 거기 강의장 가서도 혼자만 마스크를 껴놓은 거예요. 들어간 입구부터 차에서 내려서부터 혼자만 마스크 껴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앞지에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돼서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고, 이제 조금 식욕이 도니까 조금 먹는데 이미 양이 너무 줄은 거예요. 보니까 2주로 돼서 보니까. 그래서 그건 장점이 좀 있다. 근데 얼굴이 너무 허옇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오늘까지 약 3일분 지와서 오늘 이제 다녀왔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여름 휴가 저기 전에 한 20일쯤에 이제, 왜냐하면 가래가 계속 그냥 이렇게 하면 가래가 이렇게 물가래라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건강검진하면서 그 국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몸은 엄청 가벼워졌어요. 지방이 5kg 빠졌는지 근육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몸은 좀 가볍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도 고생하셨네요. 감기와 싸우면서. 앓으면 엄청 심하게 앓더라고요. 남들보다 훨씬 앓게 되면. 그래서 근데 부러워요. 체중이 빠져서.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옷이 안 맞는 옷이 다 맞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빠지니까 다 줄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고. 계속 그 체중 유지하셔요. 네, 그러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조금 덜 먹어도 약이 그때는 종류가 7가지, 6가지 돼가지고 좀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덜 먹어도 약 개수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반신욕 좀 더 해도 되겠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도 괜찮다. 이 앞주에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러다 어지러워서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15분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한 30분씩 있어도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겁나더라고요. 너무 약해지니까. 갑자기 약해지니까.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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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주 동안에 그 과식과 싸웠습니다. 집에 사실 먹을 게 많고요. 저는 매일 또 요리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김치는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반찬이 없으면 밥 먹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요즘은 진짜 건강을 위해서 뭐 과일도 이런 것도 먹어야 돼. 또 저런 것도 먹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진짜 먹거리가 너무 넘쳐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이 먹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먹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먹는 거를 줄여야 그 이상적인 체중, 뭐 보기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저도 한 3, 4kg가 오버된 상태거든요. 제 키에 맞지 않는 체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옷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지방 덩어리들을 다 옷으로 커버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옷이라는 자체가. 네,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지난주에도 저는 매일 10,000보는 걸어요. 10,000보는 걷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죠. 왜? 그만큼 먹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체중 변화가 있으려면 운동을 안 해도 섭취량을 줄이든지 활동량을 늘리든지 해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 체중이 빠지든지 체중이 늘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또 그만큼 운동량을 늘려서인지 체중 변화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2kg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적정 체중에서는 오버돼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빼야 되는데 사실 그 쉽지 않죠. 체중을 뺀다는 게.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소식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이 건강의 목표죠. 제 건강에. 네. 박은서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먹방 유튜브 한 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찌양이라고. 네네네네. 지금 그분의 몸무게가 44kg에서 46kg래요. 지금 현재 몸무게가. 근데, 어떤 이유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이 같은 것도 다 찍었는데 일반 위랑 똑같대요. 크기 같은 게.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하고 65kg까지 살이 쪘대. 그러니까 먹고 운동했더니 그러니까 몸이 균형 잡히게 정말로 예쁜 돼지다시피 몸이 너무 65kg까지 쪄서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먹는 걸로만 한다고 그랬더니 살이 원래 지금 44kg에서 46kg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젊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때는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예쁜 돼지처럼 통통하고 65kg면 정말 통통하잖아요. 그 조그만하니까. 근데 운동을 안 했더니 살이 그렇게 도로 빠졌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이 먹는 양을 많이 줄인 거 아닌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대식가처럼. 그런데 지금 몸무게가 44kg, 46kg인데 예전 사진 보였던 65kg에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그래서 운동을 6개월 하고 진짜 힙도 엄청 쏟고 몸도 그렇게 근육질처럼 생기면 근육이 그렇게 잘 붙는 체형이래요. 그래서 그 운동을 딱 끊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이 체질이에요. 특이 체질.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체질이긴 하는데 자기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끊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식단 조정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보여주기 식은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게 이틀에 한 번인지 3일에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44kg에서 46kg
근데 저도 이 젊은 날에도 이제는 에어로빅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도 운동을 하면 체중이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더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힘이 들어가지고 그 공복감을 이기지 못하고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던데 운동을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식욕도 왕성해지고 더 많은 식사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살을 빼려면 운동만 하고 식사량은 그냥 유지하면 살이 빠지는데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식사량도 늘어나서 아마 살이 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미스테리네요. 그렇게 운동을 끊고 하니까 체중이 또 빠졌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뭐 사실이겠죠, 뭐. 네. 대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크게 준비는 안 했는데 자기가 건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 대표님? 딱히 뭐 잘하는 건 없는데요. 건강한 거는 마누라를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면 이 성인병이 걸렸을 텐데. 근데 먹는 걸, 예, 많이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입맛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저녁도 무 있잖아요. 무쌈 그거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만 가지고도 식사되고, 점심도 그냥 똑같은 무쌈에 그냥 밥 한 공기 해가지고 그냥 먹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아침도 약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같은 식으로 간단하게 먹어도 그냥 그대로 잘 먹어요. 예, 몇 끼니가 됐든지. 예,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영미님이 음식 만드는 취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상 사실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체중이 76에서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이제 똑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영미님이 일하러 나가실 때, 그때 이제 저를 데려다가 딱 운동하는 데도 데려다 주는데, 근데 확실히 그걸 이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몸 부드러워진 거, 그 다음에 뭉친 거 없고, 또 이제 무릎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옆에서 보시면 진짜 운동을 장난으로 한다 이렇게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스트레칭? 예, 그 상태로 뭉친 데만 돌아가면서 딱 풀어주는 그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혈압도 있고, 예, 그리고 무릎도 좀 시원찮고 이러니까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신용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무릎도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도 좀 느낌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정도가 맞나 보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어쨌건 결론은 예, 용민님 잘 만나서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소셜 캠프 있잖아요. 소셜 캠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화요일 아침에 공원장님 하시는 거 있고, 저녁 때 이제 최미정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건강에 신경을 그래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놓쳤다가도 다시 리셋, 놓쳤다가도 다시 또 제자리.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건강에 영향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보통 신경을 조금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그때부터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제가 오프라인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이 없어지니까 야식이 없어지고 과식이 없어지고 술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그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술 옆에다 갖다 놔도 잘 안 마셔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마신 건 막걸리 한 병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술 마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유지되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된 거 아닐까.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약도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쭉 먹잖아요.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기 항응고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약이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록들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고문 후유증도 있으셨긴 하지만, 근데 원래 술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혈압이 있으셨던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신장이나 이런 데 무리도 많이 있지 않았나. 이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갖고 보면, 그리고 이제 뇌졸중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록 보니까 뭐 메밀 뭐 해가지고 드시고 뭐 하고 막 온갖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약이 안 좋았구나, 지금만큼. 근데 지금은 그 약 되게 쬐끄맣잖아요. 콩알보다 더 작잖아요. 파달 절반? 약간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딱 정확하게 먹어줘도 그래도 확실히 이게 잡히고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기술이 좋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정확하게만 구사하면 과하지만 않으면 참 진짜 괜찮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영미 선생님. 네. 저의 최근에 그 건강의 비결은 저의 남편 때문입니다. 밥 투정도 안 하고, 바로 복수 시작. 반격? 집안 잔치 하시네. 그리고 일단 이제 활동을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남편은 이제 은퇴 생활을 이제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그럼 숨만 쉬라고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되게 삶에 되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전에는 결단을 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살림도 잘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결단하고 일 그만두고 이랬을 때는 어쨌든 그냥 애들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되게 분주하고 그냥 좀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크고,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남편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유 대표님이 이제 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이렇게 본인의 그런 약간의 강박, 그리고 긴장도,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출장을 가면은 한 6시쯤 이렇게 6시 반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차가 한 대니까. 근데 마침 제가 또 화요일 날은 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그 녹즙 알바도 차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해서 이제 공유차를 빌리러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빌리러 갔는데, 제가 주차장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좀 헤맸는데, 그게 잠시인데도 예전에 매일 진짜 일하고 막 그럴 때 그 정서가 딱 저한테 되면서, 이렇게 남편이 옆에 있는데 너무 지금 힘들겠다. 시간이 굉장히 좀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그 영향이 이렇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멘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차 반납하러 갈 때 이제 남편이 데리러 저를 왔는데, 그때 도착을 딱 하기 직전에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또 막 긴장하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옆에 있으면은 그런 것에 이제 강하게 이게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남편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근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고 자기 직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초긴장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있었어야 됐죠. 그리고 아침에는 아이들 어릴 때는 이제 아빠 어디 가신다 이러면은 꼬맹이니까 애들 줄 세워놓고 이제 인사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여행을 안 다닌 게 여행을 다니면 힘이 들잖아요. 또 아빠랑 같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되게 좀 피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처음으로 되게 충전이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남편과 같이 있는데 충전이 된다. 근데 예전에는 참 그렇지 못해서 예.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요즘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뭐 일 진행하다가도 그런 고민들을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또 조언이 되니까 저한테는 또 금방 또 해결이 되고 마음의 근심도 금방 없어지고 이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이상형이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고 저는 애를 키워야 돼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일을 같이 못하게 된 그것이 이 남편한테는 엄청난 그 이제 상처와 오해와 이 불안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그때는 당시에서는 되게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결혼 생활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막 십몇 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살아온 날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요즘이지 않을까. 예, 요즘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건강해진 건 남편 덕분입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문구가 생각나네요. 무슨 문구일까요? 장 소장님. 네. 네? 아이, 네. 천생연분? 근데 정말 상상을 못 하실 텐데요. 만약에 네.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모기를 잡을 때가 있는데요. 그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좀 상상이 안 가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움찔만 해도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좀 무서워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박은 선생님 막 엄청 막 웃고 계시는데요. 네? 박은 선생님. 저도 강영미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떠올랐어요. 저희 남편도 조금 예민하다고 그럴까요? 조금 스트레스 받는 형?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저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싫었던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상대방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어떤 자연 환경 뭐 여러 가지로 얽혀가지고 뭐 본인한테 이게 잘 적절하지 않은 상태다. 뭐가 조건이 안 맞는다. 뭐 이러면은 이제는 되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사람에 네. 따라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 없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 이런 것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이 표정이 온화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좀 긴장 상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강 소장님 요즘 어떻게 건강하셔요? 저요? 건강의 건강의 비결을 이 좀 부부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우리죠. 슬기로운 부부 생활 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부부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걸 맞춰서 생활하려고 서로 많이 노력하죠. 15년을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저 뭐 주말 부부 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격주 부부 그 15년을 했잖아요. 오, 그게 그 제 생활에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서로 이게 역지사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어떤 사람하고 이제 술 먹다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참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듣고 저는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귀가 솔깃해서 이제 들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야. 괜찮어. 참 그런 어떤 칭찬이나 이렇게 좀 추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와이프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어린 분이었는데, 야,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딱 참, 저런 얘기도 할 수가 있구나. 그 아내한테 인정을 받는 남편이 되는 게 자기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바가 많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뭐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와이프를 존경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사고의 영역이 저보다는 뭐 굉장히 감성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형이 하학적이고 와이프는 형이 사학적이고 그래서 대화의 어떤 이 차이는 많이 있는데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마음들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생지락. 우리가 생활할 때 생자하고 생기가 돈대할 때 같은 이제 생자잖아요. 생생지락.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좋아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하여튼 즐거운 생활을 하는,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부부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뭐 일을 하는데, 이건 짜증나고 뭐 힘들어. 이런 일을 이제 못 하잖아요. 진짜 그 일을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뭐 수영을 한다든지, 부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막걸리를 마신다든지, 여성분들은 이제 수다를 떤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인데, 일상생활에서 하여튼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강을 특히 이제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멘탈도 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에 대한 어떤 위험은 항상 노출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제 어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근저에 깔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즐겁게 생활해야죠. 네, 그렇죠. 네. 박은서 선생님? 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운동도 안 하고 뭐 특별히 몸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좀 건강을 그래도 조금 물론 이렇게 감기를 앓고 있기는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일단 제가 잘 먹어요.
먹는 거를 일단 위가 너무 튼튼해서 커피집부터 시작해서 고기도 대식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대회 나가서 저거 접수까지 해서 이렇게 했었다 할 정도로 일단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처음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일주일에 4-5번은 그래도 앞에서 같이 율동을 하고 웃고 이러는구나.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처음 생각했어. 아, 내가 운동을 안 하네 해도 운전하고 가서 그 앞에서 1시간은 하고 오는구나. 몸만 움직여야 하는 거야. 입도 하는구나. 내 율동도 하는구나. 노래도 부르는구나. 지금 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운동이구나. 크게. 물론 이제 그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한 날은 담당자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저도 힘들고 센터도 힘들지 않냐. 저는 제가 즐거워야 된다. 저는 제가 행복해야 된다. 저는 제가 일하는 목적이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여기가 조금 그런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거기 분위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냐니까 그렇대. 아, 그러면 제가 제 스타일대로 끌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왜냐하면 사람 이렇게 눈치가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명이 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 싹 무시하고 이제 제 스타일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율동하고 웃고 말하고 같이 웃는 거예요. 게임도 하지만 도구 갖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영향도 있구나. 제가 운동을 안 한다 그래도 하구나. 그리고 일단은 잘 먹고 그래도 거기 가면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잖아요. 웃음 포인트는 있어야 되니까 웃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웃어야 되고요. 제가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고 저는 긴장감이라는 게 아까 실장님 얘기했던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중학교 때도 뭐 뒤에서 몰고 다녔다 할 정도로 못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성장을 다해서 직업 다 찾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학원에서 하는 소리가 벨만 울리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오늘 누가 안 왔어요. 학원 앞에까지 불면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전화 보면은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 있어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감당을 하고 혼자 살았든지 이런 게 있어. 양육을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전화 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인데 승진했어. 뭐 이렇게 하고 뭐 호봉이 올랐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중학교 때부터 지금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벨만 울리면 겁나는 거야. 그 긴장감. 학원은 떠나서 언니 이거 저기 수원시 학교도 안 되고 화성시 학교로 가야 돼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성장을 너무 잘해서 정말 고맙다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제품을 떠나서 그런데도 긴장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전화를 많이 하지 말고 어쩌다 한 번 해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게 너무 긴장하고 매일 듣는 소리가 어머니 학원 안 왔어요. 학원 분위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얘 끊으면 안 돼요.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전화만 받아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공감도 되고 아직도 제가 그 애들 전화 오는 거에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아까 잠깐 웃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건강한 편인데요. 항상 아침에는 저는 공복 시에 물을 먹어요. 따뜻한 물을 한 2-3잔 먹고, 또 이제는 식사는, 아주 규칙적으로 해요. 만약에 식사 시간이, 규칙적으로 못 먹는다. 그런 거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식사 시간을 꼭 지켜야 돼.
그거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어렸을 때 남동생은 지각을 할 것 같으면 굶고 가요. 근데 저는 지각을 해도 먹고 가야 돼요. 이런 먹는 게 저한테는 생활에 아주 중요했다는 거, 먹는 것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었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 저도 많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했던 거지, 꼭 운동해야지, 정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 운동이라는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성인병이 없으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인병이 없고, 또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이, 없어서, 단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전부리를 많이 못 해줬는데, 그게 너희들한테는 치아 건강이랑 건강함을 준 것 같다고 엄마는 또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셔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단 거를 싫어해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설탕, 달달한 음료수도부터 다 싫어하는 편이라서, 커피도 저는 블랙만 마셔요. 뭐 삼박자 이런 것 좀 싫어하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떤 제 건강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년이 끝날 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 머릿속에 박혔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봐라. 이래가지고 항상 그래도 어떤 불행이 닥치거나 이래도 맨 처음에는 불행하기 때문에 울어야 뭐 슬프고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나한테 어떤 그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미화시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도 지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좋은 추억이고 내가 있기까지의 어떤 나의 과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뭐 과식만 빼면 건강할 것 같아요. 더 네, 여전히 과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통 때 끝나던 시간을 넘어서 그래서 이거 해도 좀 될라나 싶기는 한데, 근데 요거거든요, 요거. 예, 그래서 네. 주소만 하나 복사해서 북마크를 좀 네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메시지에다 했으니까 눌러가지고 북마크 해보시고 제대로 안 보이거나 네. 그러면 지메일 주시면, 예, 그러면 네네네. 그 편집 권한이나 이거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한번 함께 해보시자고요. 예, 그렇게 네. 되고, 요 이벤트 쪽,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이벤트 중에서도 여기 상단에 이 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에 네. 있는 건강교실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운트가 아래쪽에 보면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71개, 네. 71개의 이벤트가 그동안 있었고, 예,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영상이 있는 거는 지금 페이스북 영상이 50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다 못 찾았어요. 20몇 개는. 예, 그리고, 이벤트는 뭐 70개 걸려 있고, 하나가 지금 조금, 맨 처음 거 하나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네. 이벤트는 거의 다 챙겼고, 근데 유튜브 올라가 있는 건 15개만 일단 찾았어요. 요거는 좀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최미정님 거 채널 이제 들어가서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하고,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 지금 모자란 것들 페이스북 영상 더 찾아보고 유튜브 챙기고 그리고 전부 그냥 제목이 이벤트 제목이 요새는 죄다 건강교실로만 그냥 돼 있는데 옛날 거는 그때그때 그 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보면서 영상이나 이거 보면서 지금 비어있는 주제들 좀 그날 거에 맞게 다시 붙여보는 거 일단 요렇게 작업을 먼저 해보려고요. 그리고 네.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릴리스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녹취 쪽 그 최근 거는 장 소장님이나 이렇게 있는 것들로 메꿔보고 그 다음에 지나간 거 이제 그 무효화됐거나 아니면 없는 날들 거는 좀 더 찾아갖고 정 없으면 릴리스 돌려갖고 그래갖고 메꾸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려고요. 그리고 요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는 녹취했던 거라든가 그 다음에 영상에서 추출해가지고 텍스트를 뽑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PDF로 바꾸는 방법 예 그런 네. 쪽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조금씩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함께하면 조금 속도도 나고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 해야죠. 네. 예, 네. 예. 함께 하겠습니다. 박 은사님은 바로 도리도리부터 시전을 하시는데 잘 생각하고 하세요.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그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요. 대표님 혹시 저 개인 DX 했던 거 자료 있나요? 네? 제 거 2월 달에서 3월 달에 저 개인 DX 한 거 트레이닝 했던 거 혹시 자료, 영상 자료 있나요? 영상이요? 그거는 영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으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때 분명 저한테 그랬거든. 아마 후회할걸요? 이랬는데 정말 후회되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하면 그게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좋은데 나중에 오히려 그걸 또 싫어하고 저기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 과천의 한 팀은 그거 했다가 반발해서 그냥 중지했어요. 예. 그래가 예. 그룹지도 하는데 그거 영상 남겼다가 예, 그랬다가 나중에 좀 그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아예 뭐 저 DX 코칭 자체는 안 하니까요.